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한 만큼 제 질문은 그냥 한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할까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일 것 같아요. 제주 4.3 사건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감독님께서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어린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영화를 기획하시고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하게 된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제주도에서는 감액이 모른 식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액이 모른 식개. 까마귀도 몰래 하는 제사, 식개가 제사라는 말인데, 아까 우리 고한순 회장님도 식개라는 말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곤박 지을 때. 그래서 감액이 모른 식개, 까마귀도 모르게 몰래 지내는 제사가 아이들 제사를 말을 해요. 보통 육지에서도 10살 아이들이 죽으면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공부를 좀 얹히거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둔봉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시체를 넣고 풀숲으로 이렇게 덮어서 아이들 죽음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냥 잊는다고 하는데, 그나마 제주도에서는 그 아이들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제 집집마다 또 개인적으로 제사 식개를 지내는 집이 있는데, 그런 식개를 1대만 지내라고 하는 말이 관습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1대면 30년이죠. 그래서 2대까지는 전승하지 말고 1대까지 전승만 해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해서, 지금 제주 4.3은 7년 7개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고, 2년 후면은 80주년이 됩니다. 80주년이 되도록 아이들의 죽음은 누구 하나 따뜻하게 찾아가서 위온을 하거나 위령을 하거나 하는 그런 초혼, 또 위령굿, 이런 또 씻김굿, 또 해원굿,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작심하고 아이들 위혼, 위령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었고, 이 폭랑의 아이들 전에 제주년의 춤을 만들었었는데, 그건 2016년에 만들었었고요. 2016년도에 만들었던 당시의 4.3 사건 학살 중에는 여성 학살자가 1,800명인데 실제로는 한 7,000명이 죽어갑니다. 여성 학살자는 남성 학살자에 비해서 다른 학살의 양태를 띄고 있는데, 그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여성의 몸이라는 신체 구조. 그러니까 폭력과 수많은 여러 가지 억압과 고문들이 있지만,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 성희롱을 너무너무 극심하게 당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우리 젊은 여성들, 젊은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텍스트 증언에도 보면은 중산간에서 이제 아이 꼬맹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있으면 토벌대가 총을 빵빵빵 쏴요. 그러면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가다가 쏜 총에 관통이 돼서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혹여나 살아남아서 아이 손을 잡고 풀숲으로 오름으로 동굴로 뛰어가다 보면은 아이들 손을 놓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홀로 남은 아이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동물에 잡아먹혀 죽거나, 영아 생존율이 극히 낮아요.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제주년에 춤을 찍었을 때 여성도 많이 죽어갔지만 아이들도 너무 많이 죽어갔구나. 그래서 아이들 영화를 언젠가는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기회가 돼서 2021년에 영화를 찍게 됐고요. 이 풍랑의 아이들과 제주년의 춤은 퍼스트 씬 같은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품을 2번째 보는데요. 첫 번째 봤을 때 이제 가장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이렇게 신체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 안에서도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모여서 그 유가족분들인가요? 활동가들인가요? 춤을 추면서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안무를 감독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4.3을 텍스트로 보고 혹은 뭐 교과서에서 보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감독님께서 뭔가 신체의 어떤 체험, 그리고 이미지의 체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찾아보니 감독님께서 계속 무슨 제주 4.3도 물론이거니와 광주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이것을 춤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경험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 기억을 재현하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감독님께서는 왜 기억이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체험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과 신체가 있는데 우리들은 보통 정신이 먼저 신체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인류 이래로 한 3,000년, 2,500년 동안에 지배해온 게 인간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현대 철학자 메를로 뽕띠가 몸의 지평이라는 몸의 인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정신이 정신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철학 공부를 좀 미약하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4.3 사건이라는 걸 정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의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애기 무덤을 20년 전에 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지금 원형대로 남아있지만 20년 전에는 이 숲을, 잡목들, 관목들이 더 깊게 이렇게 야생의 상태로 넘어있을 때 최고로 봤던 북촌 너군숭이 애기 무덤의 이 이미지, 정신적 이미지보다는 몸과 살로서 닿았던 그 북촌 너군숭이 애기 무덤은 정말 충격적이었었고 저한테 기억이 오래 남는 것은 아마 우리 인간들이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몸속에 어떤 이 체험성, 살과 이 몸으로 닿았던 또 느꼈던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순수 지속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말 많은 게 너무 싫고 사실 이 영화에서도 약간 최소한의 말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이제 프랑스 아비뇽 축제 지금 7월 달에 한 달 전에 축제를 해요. 그래서 무용단하고 그 전에 영상감독으로 참여를 해서 2010년에 그 아이들 춤추는 무용수 아이들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지만 그 아이들이 30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백스테이지에서 몸을 풀어요. 몸을 풀어야 안전하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카메라에 이제 제가 옮겨서 이미지화 작업을 하는데 그 어떤 말보다 이 신체가 말을 하고 신체가 그 어필하는 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말 이상, 언어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2010년부터 이제 결심하기로는 모든 언어를 이 지금 주고받는 이 발화 내용,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춤으로 표현하는 실내 댄스 형식을 만들어서 춤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 몸과 살로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보는 앞뒤, 청각으로 듣는 앞뒤 이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순수 지속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해서 춤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독님이 안무도 하시는데 감독님이 그러면 춤을 잘 추시나요? 춤도 춥니다. 그러니까 춤을 알고. 아니 저는 이 지금 나오신 분들이 전문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뚝딱이라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 춤을 추시는 이 비전문가 연기자들이 보통 춤을 하면 그 테크니컬 춤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나와서 춤춰보세요 이러면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이 영화나 제가 추구를 하는 거는 테크니컬 춤은 배제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니컬 춤은 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무용의 살풀이 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또 부채춤이니 기타 등등 탱고나 살사 이런 춤들도 사실 춤이죠. 아름다운 춤인데 제가 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탱고도 배우고
사자도 조금 배우기도 하고 한국명의 살풀이, 교각 살풀이, 한량무, 태평무 이런 거를 다 배웠었는데 이런 정형화된 춤 속에서는 이 내면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물론 드러나지만 이만큼이죠. 근데 우리 풍랑이 아이들은 그 전에 제가 작업하는 시내 댄스에서 이 댄스는 그런 규격화된 동일화의 춤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춤이에요. 움직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그 평화의 춤도 있고 생명의 춤도 있는데 테크니컬적으로 잘해달라는 주문은 안 합니다. 다만 그냥 정성껏 몸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길 바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다들 잘 따라오시고 우리 소장님도 같이 하자고 하면 손잡고 해서 부드럽게 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저는 저희 지금 같이 영화를 본 친구 중에 외국인 이제 유학생들이 있는데 좀 궁금하네요. 이 영화는 사실 언어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각이나 이미지나 뭐 어떻게 보면 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전혀 사자에 대해서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이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땠을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신 있게 자, 손 들고 자, 눈치 보지 말고 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현재 국제학연구소에서 학부연구보조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가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일단은 도입부부터 해서 한 영화 중반부 정도까지 이 벨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었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소리, 뭐 아이들을 좀 다독여주는 소리, 아니면 약간 빈 공백을 채워주는 소리 이런 식으로 느껴졌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소리를 담으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제가 본 바로는 10살을 넘어가는 아이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제작을 10살이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을 제작한 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한국 분이시죠? 네.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10살 이하의 아이들로 규정을 한 거는 약간 이렇게 좀 축소해서 그냥 그리고 타겟층을 형성을 해야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10살 이하로 한정을 했고요. 10살 이하의 아이들의 명단을 제주 사산평화공원에 좀 제출 요구를 받았더니 개인정보라고 해서 넘겨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산평화공원에 가면 강명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명탑을 일일이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와서 174개예요. 그거를 일일이 프린터를 해서 보니까 대충 통계가 거기도 나와 있지만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818명으로 나오는데 약간 앞뒤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요번 풍랑의 아이들은 10살 이하의 아이들만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고 해서 한정을 했고, 참고로 최고령층은 와상리에 살던 한광문 어르신이 102살에 돌아가십니다. 이 영화에서는 누구누구의 자가 나오죠. 이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임산부였던 상태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름이 없이 정말로 언네임드로 죽게 되죠. 첫 번째 질문, 풍경소리. 너무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신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방울소리라고 하죠. 실제 구슬 연행을 하면 요령을 흔들어서 영혼을 청신을 해요. 부르시죠. 우리 영화에서는 풍경소리입니다. 풍경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떠나서 북촌 너분숭이 예비무덤에 헌묘에 같이 가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풍경소리를 들려드리고 북촌 너분숭이 그 예비무덤의 풍경을 제가 6개를 달아놨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주도 전역에 있는 더 확장해서 세계적으로 기아와 난민과 분쟁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아이들이 이 풍경 소리를 듣고
애기 무덤에 모이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풍경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마지막 6개째 떨어졌던 풍경을 잘 제가 회수를 해서 헌묘에 800명 아이들을 이렇게 모셨을 때 그 풍경도 같이 그 안에 이제 같이 합사를 했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풍경 소리가 이 땅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 흔들리면서 모든 아이들을 모으고 있고 이곳에 헌묘에 와서 같이 쉬기를 원하는 저의 바람, 그 바람의 영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나요? 저는 이제 없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르신 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중국학과 재학 중인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영화 무척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영화 시작 전에 감독님께서 폭낭의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폭낭이라고도 이음 발음을 붙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폭에서 퐁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날카롭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레터를 보시면 이게 작년 4.3 그 너분숭이, 북촌 너분숭이 기념관에 있는 그 최한결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갔다가 그 느낌을 이 레터를 쓴 거였고요. 작년 11월에 제가 이 레터를 받았고 그 전에는 기력받침의 풍랑이었었는데 너무 어른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계속 미끄러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잘 찾지도 못했고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었는데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4년 5개월 동안 너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레터를 받는 순간 완전히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 이유는 80년 전에 죽어갔던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이유 없이 빨갱이 자식, 폭도의 자식 살려두면 불씨가 될 거야 해서 죽였던 총과 칼의 또 다른 연장으로서 이 카메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책을 하고 또 잘못했구나 이 접근 방식이 그래서 굉장히 사죄를 하면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다시 접근 방법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포맷도 다 바꾸고 여러 가지 바꾸고 해서 이제 지금 같은 형식의 영화가 완성장이 되는데 불과 완성이 6개월, 7개월, 6, 7개월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엄청나게 헤매고 다니다가 영화가 잘 안 나왔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많이 그 무덤에도 가고 또 강명탑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저의 오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직업정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를 정말 너무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편집할 때 아이들 이름으로 주는 장면이 앞에 있었죠. 근데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6, 7분 동안 탁 셧다운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약간 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그냥 결과물에 대한 또 흥행에 대한 이런 것들 인간적인 요런 욕심, 욕망들이 이 본 의도를 덮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그거를 참여를 하고 계속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또 너희들의 죽음을 알려주고 싶어 이런 주문 아닌 주문을 계속 걸면서 작업에 이제 임하다 보니까 이 70년 동안 80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목 좋았던 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그래서 이 레터를 통해서 순간 열어주는 느낌을 받아서 기억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 그래서 퐁낭으로 제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네. 또 질문 있는 학생. 사실은 저희가 그 처음에 저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그 소개를 해드렸어요. 글로컬 AI 시대 역사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라는 이 기가 긴 제목인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역사 문제가
소지가 되고 있잖아요. 역사가 특히 다산도 그렇고 뭐 광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셔도 좋은 게 제가 사실은 계속 숙제처럼 이걸 어떻게 갈등 관리, 역사 갈등 관리라는 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누가 이제 영화 상영회 하니까 가서 봐라라고 해서 소개해서 보러 간 거였는데 저는 사실 감독님 영화를 보고 방향을 정했어요. 제가 그 질문했던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 교육이라는 걸 다 받고 있잖아요. 이제 텍스트로, 교과서로.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게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방금 전에 신체적인 체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역사 시험 보기 위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은 듣죠. 그리고 제주도 4.3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교과서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로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는 사람에게 있어서 몇 분에 걸쳐서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올려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한다는 게 좀 약간 도전적인 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근데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올려주고 이게 희생자 근데 여러분들 좀 놀라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 어린이 희생자가 10살 이하에 800명이 넘는다는 얘기. 그게 왜냐면 저희가 4.3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책을 보면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일이었구나, 뭐 옛날 사람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을 겪으셨을 때는 9살, 10살 이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그 나이인 거예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상처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글로만 배우고 텍스트로만 배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희생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아주 갈등을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사실에 대한 팩트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감독님께서 이 어린이가 쓴 시를 받아들이고 어떤 편집점을 다시 잡으셨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향성을 정하게 됐거든요.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젊은 세대죠. 우리 지금 대학생들, 학부생들,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주 4.3을 텍스트로 교과서에서만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닿기를 바라시는지. 내 이름은 이라는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 지금 이제 다시 OTT로 넘어왔더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 이름은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의 후반부에 크레딧 타이틀이 올라가죠. 한 6분 동안 엄청난 사람 이름이 올라가요. 그 사람 이름들은 누구일까요? 크라우드 펀딩 해주신 분들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억인가 5억 기부 후원을 받으신 분들 감사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화적 장치로 보통 많이 하는 방식인데
그 6분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 크레딧 타이틀하고 홍랑의 아이들에서 4분 동안 800명 이름 아이들이 올라가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는 이제 우리 보신 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또 하나 다른 영화 한란이라는 그 혜생이 6살짜리 꼬맹이가 엄마를 찾아서 나중에 엄마를 만났지만 경찰 취조 입회 하에 폭도라는 낙인을 찍고 다음 장면에서 총소리가 나면서 총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란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6살짜리 혜생이 꼬맹이의 죽음과 홍랑의 아이들 800명이 죽어가는 이 죽음이 같은 죽음일까요? 다른 죽음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혜생이의 죽음과 홍랑의 아이들의 죽음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같은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 혜생이의 죽음은 불법이자 폭력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 테두리 내에 제도 안에 국가 안에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죽음이고, 이런 죽음은 나중에 국가에서 신원 회복을 할 때 이 혜생이는 다시 신원 회복이 되는 아이예요. 하지만 홍랑의 아이들은 어떠한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국가 제도 안에 있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밖에 있는 죽음, 영토 밖에 있는 죽음, 이거를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르즈 아간벤이 얘기하는 호모사케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법 밖에 있는 존재자는 누가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조르가 호모사케르, 이 풍랑의 아이들의 죽음은 호모사케르, 제도 밖에, 영토 밖에, 국가 밖에, 그래서 누가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 이런 아이들은 회원을 할 수가, 이런 아이들은 신원이 보호되지는 않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려낼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본격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라우마는 개인적 트라우마도 있지만 문화적 트라우마, 집단적 트라우마를 문화적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죽음 밖의 죽음, 영토 밖에 있는 이 아이들, 홍랑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 트라우마를, 문화적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데 위령 의식이라는 거예요. 위령 의식. 끊임없이 이름 불러주고 찾아가서 너네들 사랑한다,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들, 이 위령 의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래도 죽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받아들일 때 아이들은 다시 구제 속에서 흔적이나마 돌아온다라는 게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페미니즘 이제 뭐 또 사회학자라고 아실 거예요. 주디스 버틀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를 봤으면 아마 붉은색 동백꽃 보자기, 또 빨간장갑, 양말, 기타 등등, 이거를 애도의 사물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 너무 학자적 언어 표현 아니에요. 저는 만들 때 동백꽃 보자기나 무명천의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쓸 때 사물로 여기지를 않아요. 아이들 자체로 받아들이고, 죽었지만 육신화된 몸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한 명씩 살아있다라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식 자체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가 이야기하는 애도의 사물들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극히 학자적 언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그렇게 있었지만 어떤 분이 번역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너무 화내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결론은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의도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냥 해석적 의미고, 처음에 기획적 의도에서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죽어간 아이들을 정말 신나게 이름 한번 불러주자. 너네들 살아있었던 존재들이야. 정말 이름 신나게 불러주고, 팽나무, 홍랑의 아이들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 춤 정말 따뜻하게 춰가지고 평화의 춤이에요. 평화의 춤으로 놀아주기도 하고, 기억을 해주는 장치로서 몸으로 같이 놀고 기억을 하면서 함께 너네들하고 있기를 원한다. 요 포맷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이에 그 장치들로 이제 여러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고, 제가 그 나라만 신으로 유명했던 김금아 그 무당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공부를 3시간을 했었는데 여러 질문을 하다가 물어봐요. 선생님 굿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김궁환 만신이 돌아가셨지만 딱 한마디로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야 하는데 오케이. 이거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풍랑의 아이들에 보여지는 여러 이미지 장치들은 끝내 80년 동안 잊혀졌던 아이들의 그 맺힌 것을 풀어주기 위한 여러 그 압축된 상징과 은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고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명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 질문은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제가 감독님에 대해서 막 조사를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 감독님 인터뷰에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산내 골령골 다녀왔습니다. 이제 진짜 조사 많이 하셨어요. 네, 감독님의 그 가족분들 중에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당하신 분이 계셔서 그러면 그 감독님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어떤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에게 대한 이제 그런 관심을 갖는데 그런 계기가 되었나요? 조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주도에 가면은 서다로름 학살터라는 데가 있고요. 참고삼아 제주도 아까 여기 아이들이 있던 누워있던 데도 이게 제주도 사실 이미지거든요. 섬. 근데 제주도 이 전체 섬의 학살지가 4,300군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학살터가 학살지가 아닌 곳이 없고 그 중에 이제 남부 쪽에 있는 데 가면 서다로름 학살터 여기는 그 보도연맹원으로 해서 한 250명, 300명이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제가 2006년도 2월 14일 날 그 서다로름 학살터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보도연맹원으로 1950년 7월 8일 대전 골령골 상내 그 지역에서 학살당해서 돌아가셨고요. 36살 때. 그래서 이 학살 당했던 유가족들의 입장은 이 공기가 집안 공기가 굉장히 불온해요. 말할 수 없는 그 짓눌려 있는 느낌. 또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이 터지지 않는 어떤 압착감, 압박감. 저도 대학생이 될 때까지 엄마도 말하지 않고 외삼촌 일찍 돌아가셨지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근데 뭔가는 있는 이 느낌. 이 느낌이 일리아라고 해요. 이제 철학 용어로 일리아라고 하는데 뭔가가 알 수 없는 이 분위기.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현대사 공부를 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따져보기 시작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엄마도 말을 하기 싫었지만 엄마 6살 때 경험이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학살당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막 가슴이 뛰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저는 이제 어떻게 영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영화를 해오고 있는데 2006년도 서다로름 학살터에서 제가 우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감귤나무가 많으니까 이렇게 감귤나무가 이렇게 사람 형체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끌로 긁어가지고 외할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나마 할아버지를 찾아보고 우리 엄마한테도 위로를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서다로름 학살터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신의 현면. 우리 외할아버지는 대전 상내 골령골에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서다로름 학살터에서도 돌아가셨구나.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도 돌아가셨네.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도 돌아가셨구나. 이게 일순간에 하나로 탁 저한테 느낌이 다가오는데 에피판 이게 신의 현현이었고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 지하 경제에 흘러다니는 돈이 이 좋은 돈까지 다 이렇게 서거들이 한다라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결심을 해요. 양화가 악화를 누르는 다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돈을 벌려고 만드는 영화보다는 상업 영화보다는 좀 더 우리 외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릴 수 있고 또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
필리핀에 죽었던 캄보디아인들, 또 기타 등등으로 죽었던 분들을 위로해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고, 이제 오늘날 이렇게 풍랑의 아이들까지 만들게 됐는데, 참고 삼아서 제 영화에는 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름 불러주는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호명. 그래서 여태까지 뭐 불러준 이름들 대략 따져보니까 10만 명을 불러줬더라고요. 문제는 아직도 불리지 못한 이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을 제가 힘닿는 데까지 좀 더 불러주고 싶은데, 영화는 이 자본의 논리라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풍랑의 아이들도 2억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펀딩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로 1억 8천만 원 제 사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게 빚으로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역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호명하시는데 혼자 호명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명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있나요? 또 우리 다들 이렇게 선생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실까요? 그래도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먼저 하는 게 우리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호명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박사생이 한 명 있으니 이제 곧 장래 박사생 역사학하는 우리 연구보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제일 오래 공부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장연구소 석사 밑에 지금은 아직까지 석사연구소를 있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 한 2, 3년 전에 그 영화에 나왔던 너문순이 기념관이랑 애기 무덤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나는 게, 일단 저는 이제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지금 엔딩 크레딧에 나왔던 이름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고 느낀 게, 그 기념관에 가면 그 희생자 이름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그야말로 이제 저희는 미청 세대고 말 그대로 근로 역사를 배운 세대라 이게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때는 좀 많이 와닿지 않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말씀대로 서사가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다 보니 이게 이미지화 느낌이 뭐냐면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영상화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기 기념관을 갔다 오고 애기들 무덤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호명이라는 키워드를 오히려 좀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 교육이 텍스트적인 교육이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팩트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그 체험의 그 가치를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런 영화 있어요. 저는 기술이라는 영화밖에 못 보고 아직 정량 감독 영화를 못 봤는데, 이 사상을 주제로 하는 이런 영화들이 제주도민들이 보는 느낌이랑 다른 타 지역이나 이제 관련 없는 사람들, 그 제주도민 안에서도 감독님처럼 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이제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각각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아까 소장님 질문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또 이런 배경적인 지식 여부가 영화의 해석이라든가 이게 이해에 조금 영향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한 가지만 오라 이런 거는 약간 좀 경향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교육도 참 필요하죠. 당연히 알아야 뭔가를 움직이죠.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인식이 없다면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두 가지의 이 밸런스가 이제 중요하게 잘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박사님, 이 박사님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 희생자들, 제주도 도민분들께서는 바람이 있어요. 진상 규명에 나는 희생을 당해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 받은 거를 좀 더 알려줘.
너무 이렇게 이미지 많고 설명적인 거 많은 거는 다 드러내고 여기에 직접적 화면을 좀 더 집어넣고 여기 군인들 그 다음에 희생된 우리 모습을 더 많이 좀 재현 좀 해줘.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구동성. 피해자들은 이런 이제 이구동성 그 동일성이 조금 원리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5.18 작업도 제가 했었는데 5.18 희생자 유가족들 인터뷰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대동소이해요. 조금 더 진상규명에 가깝게 저놈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 짐승 같은 모습을 영화로 좀 더 많이 보여줘. 이렇게 요구들을 해 오세요.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그 억울한 심정들을 영화나마 예술이라는 형태 속에서 형식 속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바람을 갖고 있고 큰 바람으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예술가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잔혹 서사에 대한 재현 이미지는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2번 죽이는 꼴이고 특히나 이런 아이들을 그런 잔혹한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설득적 측면에서는 감정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영화가 성공을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건 윤리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드는 입장에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2번 죽여서 흥행이 돼서 천만 관객이 된들 천만 흥행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그 기업 받침의 영화를 만들었을 때 앞에 아이들 주고받은 증언 이 텍스트도 아예 없었어요. 그랬더니 쟤들도 희생자분들이 여기 잔혹한 장면 집어넣어 여기 더 재현 장면 집어넣어 돈이 없어? 돈을 마련을 해와 이렇게들 요구를 해오세요. 강력하게 다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영화가 제주도민을 위한 거는 맞지만 또 일반 관객들한테도 보여줘야 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도 봐야 되고 북유럽에 있는 유로피안들도 봐야 될 때 이분들 요구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이 자기 세계관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제 유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영화는 한란이나 지슬이나 내 이름처럼 다른 분들이 만드실 거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저는 그런 방식보다 아이들 이름을 좀 더 불러주고 싶어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60살 이상이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 이름을 집중적으로 불러주고 해서 그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결론은 우리 일반 관객들한테 제가 어필하고 싶은 바는 고한순 회장님은 아직도 과거의 시간이 영택이 부르는 고한순 회장님이 9살 때 영택이가 3살에 누나야 불렀기 때문에 군인의 공공이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죽게 됐거든요. 그 죄책감이 70년, 80년이 되도록 이 과거의 시간이 현재와 같이 층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단선론의 시간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시간보다는 현재 속에서 과거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가야 하는 미래의 시간도 있는 이 층위적인 시간 요거를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보여주는 거는 저한테는 체험, 몸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눈으로 보여지는 촉각과 귀로 들려오는 촉각과 그러니까 앞팁이라고 하는데 앞팁의 요소를 통해서 영화를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관객들한테도 그 결국은 그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 구조에는 카타르시스가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드는 영화는 이 기억을 통해서 사상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극장문을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갑자기 빨간색 동백이 풍경수 이런 게 싹 떠오를 때가 있다고 관객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꿈나니 아이들은 상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학자는 열심히 역사 연구를 해서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감독님은 또 열심히 영화를 찍어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과거를 재현하고 기억하는 그런 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감독님 멀리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풍랑의 아이들은 극장 시스템에서 상영을 하긴 힘들어요. 그 배급사에 많이 의뢰를 했지만 상업성이 없어서 배급사가 없고 제가 이제 자체 운영하는 이제 조그만 회사 유진필름이라는 데서 상영을 하는데 극장보다는 이렇게 공동체 상영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풍랑의 아이들 뒷면에 보면 밑에 있는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공동체 상영 10명이든 뭐 5명이든 상영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요청을 주시면 저희는 상영 방식이 예전에는 10,000원씩 이렇게 규정을 했더니 광주에서 상영을 할 때 어떤 관객께서 한 5만 원 하고 싶었는데 10,000원 써놓으니까 4만 원 보내기가 그렇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업 후불제라는 방식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느낌대로 그냥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 계좌 후원을 해주시면 풍랑의 아이들이 해외 영화제를 나가야 되는데 요즘 해외 영화제 한 번 보내는데 3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깐느 영화제 30만 원입니다. 한 번 출품하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여기 후원 계좌도 있고 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공동체 상영도 좀 원활하게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편하게 또 후원도 해주시면 많이 풍랑의 아이들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I hear you been asking about me, where I've been and where I sleep. It's hard to find me if you really want to turn back.